국내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구FC 대 광주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구는 광주에게 강했다. 특히 박창현 감독이 부임한 이후로 공격적인 성향이 더 늘어났음에도 승리를 거두는 모습이다. 물론 광주에게 하프스페이스 공략을 자주 당하는 모습이 있기는 했지만 세징야와 에드가가 광주 상대로 강했다. 광주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는 피지컬이나 기술이 여전히 살아있는 모습이다. 특히 세징야는 직전 광주전에서 한 골 2도움으로 선봉장 역할을 톡톡히 해내기도 했다. 이어서 광주는 여전히 전술적인 기조는 상당히 좋게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허율의 센터백 전환과 엄지성의 이적 등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 떨어졌다는 진단은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사니에 대한 감독의 시선도 아주 곱지는 않은 상황인데 안혁주나 정지훈 같은 어린 선수들을 대거 기용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물론 어린 선수들의 경험은 전체적으로 침착성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 공격적으로 3백 운영하는 대구였는데 그럼에도 광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였다. 외국인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광주의 압박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포인트인데 광주가 하프스페이스 공략에 능하다고 하더라도 선수들의 퀄리티가 지난 시즌에 비해서는 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대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로 대전 하나시티 대 포항 스틸러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전은 전체적인 흐름은 뒷심의 부족함에서 기인하고 있다. 최근 두 경기에서 선제 득점을 기록한 쪽은 대전이었지만 이것이 후반전에 뒤집히면서 흐름을 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포항이 늘 뒷심에서는 상당히 뚜렷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 포항에게 후반 실점으로 인해서 사단이 나는 경우가 잦다. 최근 두 번의 대결에서도 대전이 먼저 득점을 기록했지만 포항이 이것을 따라잡으면서 승리를 캐내지 못했던 케이스기도 하다. 이어서 포항은 특징은 상대가 공격적으로 나서는 상황에서 압박을 이끌어내고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데 능하다는 것이다. 황선홍 체제의 대전도 여전히 공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서 포항 입장에서는 상성이 좋다. 전적 역시도 최근 15경기로 범위를 넓혀도 포항이 11승 3무로 압도적인 전적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다. 대전이 공격적으로 가면서 선제골을 넣는 것까지는 되고 있다. 다만 이를 지키는 데는 부족한 모습을 보인다. 포항을 상대로도 상대의 뒷심에 밀리면서 선제골이 무용지물 되는 경우가 자주 일어나는 편이다. 포항의 후반전 힘과 상성에서 앞서는 요소를 기대해볼 여지가 크다. 포항 스틸러스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인천 유나이티드 대 수원FC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인천은 수원FC와 비교하면 공격진의 역량이 떨어진다. 지난 코리아컵에서는 어린 선수들 위주로 나섰고 이 어린 선수들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다. 그래도 일부 리그 레벨에서 1대1 상황에서 확실히 우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대체적으로 인천이 간격 유지에서 문제를 드러내거나 뒷공간을 드러내는 등 수비가 강하다는 인상도 최근에는 좀 희미한 면모가 있다. 이어서 수원은 공격적으로 운영해도 이상하지는 않다. 특히 체력 문제로 인해서 교체로 나오던 손준호가 이제는 선발로 나오기 시작한 상태이기도 하다.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수원FC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운영을 지난 경기에서도 했다. 물론 안데르손과 이승우, 지동원 등 공격 뎁스에 대해서는 신뢰를 보내볼 수 있어 이 운영이 비합리적인 것은 아니다. 손준호가 합류한 상황이라면 수원FC가 공격적으로 움직여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이승우나 안데르손 등 공격진의 퀄리티나 전반적인 뎁스에서는 인천보다 수원FC가 더 낫다. 인천 같은 경우는 공격 진영에서 1대1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선수가 부족한 편이다. 수원FC 승리를 추천합니다. 네 번째로 FC서울 대 김천 상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은 김천을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편이다. 다만 김천을 상대로 승리를 한 매치에서는 강한 압박을 필두로 상대의 중앙 공 투입을 차단하는 것으로 대응했었다. 문제는 이승모도 부상으로 빠졌고 유일한 3선이라고 할 수 있는 유재무는 주중 경기에서 풀타임을 치렀다는 것인데 결국 서울이 에너지 레벨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이야기인데 강상우 등 수비 선수들도 예외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김천은 여전히 승승장구하고 있다. 물론 올 시즌 서울 상대로 대패를 기록하긴 했지만 당시에는 3백을 가동하는 실험을 한 것이 패착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4-3-3으로 운영하고 있고 상대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고 전개할 수 있는 이동경이 있다는 점도 김천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동경도 최근 2경기에서 한 골 1도움으로 활약하는 등 미드필더에서의 적응력도 꽤 빠르다. 서울이 강한 중앙 압박을 통해서 김천의 볼 전달을 막아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현재 전반적인 선수들의 지친 흐름이 상당히 아쉽다. 김천은 이동경이 전개나 득점에서 삼선에서의 역할을 잘 해주고 있다. 서울이 김천에게 강했다는 것을 감안해 볼만 한 매치업이긴 하다. 김천 상무 승리를 추천합니다. 영상은 잘 보고 계신가요?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 공유받아 보실 수 있는 가족방 입장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에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채팅 참여하기 후 메시지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나가기 하시면 가족방 입장시켜 드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김포FC 대 FC 안양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김포는 전체적으로 안양에게 강했다. 특히 김포가 안양을 상대로는 수비를 상당히 잘 가져가는 면모를 보여주는 편인데 4경기 연속으로 안양 상대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를 이용해서 전반을 버텨버리고 후반에는 골 하나를 가지고 신승을 거두는 것으로 가닥을 잡는 편이다. 최근 오전에서도 김포가 4승 1무를 기록하는 등 안양 킬러로서의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이어서 안양은 라인을 올리기도 내리기도 어렵다. 사실 안양이 역습 제어를 위해서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했던 케이스가 있었는데 당시에는 박스 박중거리에 위기를 상당히 많이 노출했고 공격도 잘 풀리지 않아서 금방 패기를 했던 모습이었다. 결국 안양이 김포를 상대로도 역습을 내줄 것을 감안하고 공격적인 운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 상황에서 안양이 효과를 본 경기가 최근엔 없었다는 걸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포가 안양의 공세를 잘 막아내면서 한 골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경우가 많다. 안양은 라인을 내리는 전술은 어울리지 않는 팀이기도 하다. 특히 김포가 주중 경기에서는 11명의 선수들을 전부 바꾸는 전면 로테이션을 실시한 모습도 보였고 주전들의 체력적인 문제도 없다고 보고 있다. 김포FC 승리를 추천합니다. 여섯 번째로 서울 이랜드 대 천안시티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랜드는 공격이 다시 살아났다. 카즈키가 합류한 최근 2경기에서 모두 3득점에 성공했는데 카즈키가 2경기 3도움으로 찬스 메이킹을 잘 내주고 있는 것이 크다. 물론 여전히 빌드업에 필요한 공소유가 미스로 어이지는 등 수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불안감이 없지는 않은 전력이기도 하다. 그래도 중원에서 공이 잘 돌아가고 있는 상태로 볼 수 있고 김결과 정재민 등 외국인 공격수를 대체한 선수들도 힘을 받고 있다. 이어서 천안은 후반에 노출되는 수비적인 불안감이 매우 크다. 공격적인 압박을 주문하는 편인데 이 상황에서 선수들이 퍼지는 시간대에는 주도권을 크게 내주는 것이다. 최근 2번의 매치에서도 결국 모두 90분 이후에 실점이 나오는 모습을 보였다. 물론 공격적인 운영으로 선제골을 넣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선제골을 넣은 3경기에서의 성적도 후반 난조로 인해서 1무 2패에 그친 모습이다. 이랜드가 카즈키 합류 이후에는 중원에서 공이 잘 돌기 시작하면서 공격적인 장점을 다시 찾아냈다. 물론 수비적인 난조는 이랜드가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상황이지만 천안은 체력적으로 지치는 상황에서 선수들이 급격하게 집중력을 잃어버리게 된다. 선제골을 허용해도 이를 뒤집어버릴 수 있는 능력은 이랜드에게 있다고 본다. 서울 이랜드 승리를 추천합니다.